네, 안녕하세요. 율코더의 은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TML 태그에 속해 있는 속성들을 좀 알아보려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테이블을 만들 때 로우스팬, 콜스팬 등 이런 것들을 이제 HTML 태그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추가할 때 사용했던 src라든지 페이지 이동할 때 사용했던 a 태그의 href 등도 다 이런 HTML 태그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은 영상들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른 것들, 필자가 실무 위주에서 사용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 페이지를 실행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 첫 번째로 알아볼 것들은 div가 아니라 클래스, id, 타이틀, 스타일 등의 태그인데요. 이 태그들은 모든 HTML 태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div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 클래스라는 속성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div1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div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도 역시 클래스를 하고 div2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를 나타내도 페이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이 div1과 div2를 다른 자바스크립트, jQuery, CSS 등을 사용할 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v로만 호출을 한다면 이 div와 이 div를 구분할 수 없지만 클래스 이름을 사용한다면 이 div1과 이 div2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따로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분점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이렇게 중복이 가능합니다. 어떤 그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이 뭐 이 동네에 A 그룹이 있다고 저 동네에 A 그룹이 없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가능합니다. 반면 id라는 속성은 div1이라고 했을 때 클래스 div2의 id는 div1일 수 없습니다. id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값이 존재해야 해요. 이렇게 다른 값이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스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쳤을 때 이 첫 번째 div와 세 번째 div는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 id를 기준으로 스타일을 적용했다고 치면 이 세 div는 모두 다른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제 기준에서는 스타일은 클래스로 id는 이벤트 쪽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타이틀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 di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이 있어야 보이니까 라벨을 입력하고 라벨입니다 라고 하고 타이틀을 라벨 쪽으로 옮길게요. 타이틀을 여기에 라벨 1입니다. 1이 아니라 라벨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 라벨이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라벨이 표시가 되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마우스가 라벨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타이틀에 입력한 텍스트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솔직히 저도 이게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이거는 웹 표준이라는 그 웹페이지를 만들 때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통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탭 키를 눌러서 페이지를 좌측에서부터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이동하면서 들을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마우스 오버에 들어가는 텍스트들이 소리로 표현된다고 하는군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 태그는 사실 CSS를 할 때 다루려고 했지만 CSS를 이용하면은 CSS 파일을 따로 만들지 이렇게 스타일 태그를 이용할 것 같지 않아서 여기서 스타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HTML 엘리멘트들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라벨은 글씨가 표시되는 HTML 태그죠. 그래서 그 글씨 크기를 조금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뭐 한 50픽셀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냥 스타일은 이런 엘리멘트들을 꾸며주는 속성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CSS 영상을 찍으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태그에 해당하는 그런 옵션들이었고, 이제 대다수의 태그들에 해당하는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뭐 필자 기준에서는 조금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div을 하나 만들고 input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type이라는 속성을 이용할 건데 텍스트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input 태그는 아마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겠지만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텍스트 입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입에다가 텍스트를 넣은 거예요. 이 타입이 어떤 걸로 바뀌냐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도 있고 표현되는 화면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을 똑같이 사용했는데 타입을 라디오 라고 하면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여기에 라벨을 붙여가지고 뭐 남성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여성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성별을 체크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타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인풋 태그의 타입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아닌 다음 영상에서 인풋 태그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타입이라는 게 있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name이라는 속성을 보겠습니다.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name도 중복이 가능해요.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input 1이라고 하고 이곳에도 input 1이라고 하면 이 두 인풋은 같은 인풋으로 정의된 겁니다. 물론 이게 라디오라면 조금 특성이 다른데 이 인풋의 타입이 라디오라면 name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자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라디오 버튼은 체크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인풋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복이 가능한 이름이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냐면 네임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클래스는 모든 태그에 다 되고요. 그리고 호출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CSS나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호출할 때 클래스를 호출하는 방법과 네임을 호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풋과 관련돼서 disable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활성화를 시키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풋 창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체크박스가 있고 동의를 해야만 이 인풋을 작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disabled를 걸어 놓으면 우리의 화면에는 보이지만 이용할 수는 없는 그런 인풋 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풋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니까 꼭 디저블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활성화하는 유사한 옵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텍스트에 관련된 속성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 텍스트 에어리어로 진행을 해볼게요. 텍스트 에어리어를 작성하면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나옵니다. 물론 크기는 기본 크기로 나왔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플레이스홀더입니다. 플레이스홀더는 인풋 창에 가장 처음에 보이는 글자인데 값이 실제로 입력되어 있지는 않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id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곳에 글자를 치면 바로 저 글자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흔히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할 때 인풋창의 안내 멘트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텍스트를 모두 지우면 다시 이렇게 어떤 인풋창인지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read only 라는 기능은 위에 있는 이 디저블드와 유사한 기능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기를 클릭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읽기 전용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곳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value value는 이쪽에서는 표현이 안 되나 보군요. 인풋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 value를 예를 들어서 초기 값이라고 입력을 하면 플레이스 홀더와 다른 점은 플레이스 홀더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지만 이 value라는 건 실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처음 화면에 그려질 때 초기 값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텍스트를 원하는 대로 넣고 싶다면 이렇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모두 지우고 다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 value에는 값을 이렇게 고정으로 넣지 않습니다. 항상 변수가 들어가 있고 불러올 때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의 value가 어떤 거냐 라는 것을 조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맥스 랭스까지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랭스라는 건 보시다시피 텍스트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리드 온리를 걸어놨군요. 리드 온리를 빼고 맥스 랭스가 없다면 무한정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맥스 랭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제가 키를 눌러도 50자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죠.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id라던가 그런 게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럴 때 맥스 랭스로 제한을 두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이 있지만 그런 거는 폼이나 그런 다른 태그들을 알아볼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